네, 박 대통령 쪽이 탄핵 심판 최종 결론을 3월 초로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요. 최종 결론 준비에 시간이 부족하고 또 최종 결론 기일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여부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2달 내내 매일 했는데 뭘 시간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이제 박 대통령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 가지고 또 시간을 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나온다고 해서 시간을 따로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런 이유를 댔거든요. 나오면 질문을 받지 않고 네, 혼자만 최후 변론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조정하려고 한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안 나오겠다. 그러는 사이에 3월 13일은 지나가는 이런 전략 아니겠는가. 이게 이제 한 번만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이 전략으로 거의 2달 내내 지내왔어요. 예, 네. 그렇죠. 예, 어떻게든 시간을 1월 말에 나온다는 이야기도 처음에 있었죠. 예, 1월 말에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은 3월 13일을 지나가느냐 마느냐로 바뀌었어요. 예, 성공한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의 전략은. 더 이상 이런 요청은 받아주면 안 된다고 보는데 헌재 입장에서 이제 기본적인 기계적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판단에 따라서는 결론이 나겠죠. 3월 13일 이전에 날지 안 날지.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원래 검찰 조사부터 성실히 받는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검찰 조사 받겠다 하다가 나오지 않았었고요. 특검 조사도 받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벌써 넉 달 가까이 전에 한 얘기예요. 네. 안 받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아무리 받는다는 뉴스가 몇 번 나왔지만 절대 안 받잖아요. 네. 이 특검 대면 조사가 이제 나왔는데 이것도 안 받는다에 제가 500원 걸어서 이미 500원 땄고요. 네. 저희 PD가 모를 뿐 땄어요. 땄고 특검 대면 조사 관련해서도 말들이 많죠, 여전히.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안개 속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쪽에서는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대면 조사 시간을 너무 길지 않게 해달라라는 건데요. 대통령의 신분과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오래 조사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건강 상태는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저기 청와대에도 그 시설물을 빼고 운동기구를 들였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과 같이 청와대에 계시고. 네네. 윤전추 행장관요. 네. 건강은 좋으신 것 같은데 여하간 만약에 이제 특검에게 청와대 그 대변인단, 대통령 변호인단이 요청했다면 질문지를 미리 달라. 예. 돌발적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건 오랫동안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고. 근데 사전 질문지를 주더라도 그걸 묻고 나서 답을 하는데 또 물어버리면 사전 질문지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질문을 제한한다든가 조사 시간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딜을 했겠죠. 네. 했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까지 우리가 파악한 능력과 부합하는 태도라고 부르는데 이걸 특검이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네, 만약 그렇다면 사실 대면 조사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서면 조사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식행위. 예. 근데 이제 절대 받지 않는다였는데 저는 받을 가능성이 10% 정도는 이제 올라왔다. 왜냐하면 이게 이 조사까지 거부하는 것은 부담이 되거든요. 이제 이재용 부의장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는 10% 정도는 있다 이제. 예, 그런데 특검 수사 마무리 기간이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28일까지거든요. 네.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물론 보통 때라면 어떻게든 밀어서 때우겠지만 계산을 한참 하겠죠. 잠깐이라도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조건들을 받아들이면 특검이 받아들일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10% 정도는 좀 올라갔다고 해요. 제로에서. 관련해서 며칠 전부터 이제 탄핵 기각설이 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예. 네. 이 기각설 관련해서 이 보도를 가장 먼저 한 기자가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이 기사를 가장 먼저 보도했거든요. 한 2주 전쯤에. 이분을 저희가 잠깐 연결해서 짧게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재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설 관련해서 가장 먼저 한국일보에서 보도를 하셨는데 우선 현재 어떤 설이 나와 있는지 총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짧게. 뭐 여러 썰들이 있는데 한 80% 정도는 기각설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는 이제 연기설인데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각설은 어쨌건 그 헌재 구성상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2명의 재판관 이름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 2명과 더불어 한 분의 더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분을 여권과 그리고 뭐 법조계 내에서의 또 극우층들이 적극적으로 설득 중이다라는 게 이제 기각설의 이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2달 전부터 유사한 얘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예, 많이 들었죠. 이게 이제 그 보도 찌라시라고 하죠. 예. 그렇죠. 예. 찌라시 같은 데서도 돌고 또 정치권에서 보면 무슨 분석 자료 문서 이런 식으로 돌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런 것도 보셨죠? 네네, 양쪽 다 뭐 찌라시 형태 그리고 네, 페이퍼 형태 그리고 또 뭐 각종 그 인사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까지. 네. 원래 이런 큰 사건에는 이런 설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네네. 당연히 있긴 있는데 워낙 사안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네. 설에 불과할 지연정 한번 들여다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연락을 드린 건데. 네. 뭐, 법조계 내에도 물론 여러 가지 정치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이 소위 이제 확실한 2분과 나머지 1분을 설득 중이다. 그래서 총 3명을 기각설로 설득 중이다라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저도 벌써 열흘도 넘게 전에 듣기 시작해서 지금 꽤 많이 퍼져 있던데. 네네. 혹여 이런 찌라시 말고 출처를 좀 밝힐 수 있을 만한 이 설의 출처 중에 제법 제법 신빙성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기사를 쓰셨을 때는 믿을 만한 어떤 출처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네. 뭐, 당연히 실명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보도의 전제가 되는 것이, 제가 서초동이라 그러죠. 법조를 8년 정도 검찰 법원을 출입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조 오래 하셨군요. 예. 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역으로 저에게 한 달 전쯤부터 이 서초동에 좀 보수 쪽 성향이라는 고위 그 층들이 오히려 역으로 전화를 와서 처음에 이 설의 존재를 알게 됐었고요. 역으로 전화 왔을 때 처음에 뭐라고 하던가요? 어떤 정치권 누구랑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하더라. 이 맞는 거냐라고. 저는 현재는 지금 정치부 기자니까요. 네네.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한 번쯤 저한테도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었겠죠. 근데 그런 전화들이 처음에 한두 통 왔을 때는 뭐 그냥 누가 누군가하고 통화를 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화가 연달아 오고 또 그 무렵쯤에 역으로 또 정치권의 인사가 서초동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라고 또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또 중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인사들이 성향과 그리고 활동하는 그 폭이랄까요? 저희 흔히 어디라고 분류가 된다는 쪽의 인사들이 좀 많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분류가 된다는 건 정당은 말하긴 그렇지만 저희가 흔히 이념지향으로 본다 그러면은 안정적인 보수 내지는 합리적 보수보다는 상당히 좀 저희들이 극우 쪽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쪽의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이었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썰들이 특히나 기각설들이 제가 처음 들었던 건 한 달 전도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이제 사실화되면서 이제 페이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야권 인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말을 거론한 게 지난 7일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처를 조금 밝힌 상태에서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 시작된 게 이제 소위 법조 출입을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 법조계 아는 인사들이 이런 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제 현재 재판관들의 재판 성향이라든가 정치 성향 어느 정도는 아시니까. 그렇죠. 예. 이거 완전한 설이기에는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확인차 전화를 한 게 시작이고. 네. 그리고 거꾸로 정치권에서도 정치부에 지금은 계시니까. 네. 역으로 확인 온 전화들도 제법 많고. 근데 그 인사들이, 극우로 분류될 만한. 네네. 지금 그렇다면 이제 현재는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들이 대부분이겠네요. 거기서 기각이 중요하니까. 네. 아무래도 일단은 뭐 그런 성향이라고 해두겠습니다. 뭐 좀 특정을 하기는 좀 알겠습니다. 난감한 예.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나 그 정치 파트에 있는 분들이 이게 뭐 초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법조계에 하루 이틀 있었던 분들이 아니라서 점점 네. 보도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신 거군요.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보도할 만한 내용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안에 좀 잘못된 부분들이 저는 계속 느껴졌고 확인이 돼서 좀 아니란, 그러니까 이 제목을 제가 썼을 때도 난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이게 뭐냐 그러면 썰이 만약에 제가 취재를 했을 때 맞는 이야기라 그런다면 썰이라는 거를 기사에다 쓸 리가 없죠. 그렇죠. 뭐 나는 예. 좀 뭐 있는 듯이 기사에 제목을 썼겠지만 저는 이게 이 썰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의도의 바탕으로 한 각자 믿는 것들을 서로의 프레임 안에서 내가 법조인한테 물어봤는데 맞다더라. 법조인은 내가 정치부 인사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게 진짜 진행된다더라 하면서 서로의 의견이 서로의 통화 내지는 그런 것들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퍼지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썰이라고 흘러가기보다 경각심이나 내지는 아니라는 쪽의 내용을 한번 써줘야 되겠다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법조계 취재하고 정치부 있다 보니 이게 기정사실 뭐 실제인 것처럼 흘러나가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 않은 면이 많다라는 얘기를 한번 짚어주시고 싶었던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썰은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누가 흘렸던 아니면 일부라도 근거가 있던 간에 추가 취재를 좀 해주시고 저희도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그런 설이 있었다는 것만 짚고요. 네. 추가 취재를 하시면 또 한 번 연결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취재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정재호 기자였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네네. 네. 한두 가지 준비하신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내일 하기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